오해 다시 하시고요.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성준 의원입니다. 차관님, 제가 워낙 이제 반복돼서 하는데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면서 실제 기획을 하고 있죠, 박상용 검사가.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박상용 검사의 의도는 주범을 이재명, 종범을 이화영으로 하는데 그러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에 주범과 종범은 누구라고 보세요? 저는 박상용 검사가 이 수사의 종범입니다. 주범은 다른 사람이 있겠죠. 검찰의 수사의 체계 구조상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용 검사는 그냥 칼잡이로 지금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박상용 검사가 수사하는 방식은 예.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박상용 검사가 혼자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는 TF에서 확인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하셔서 박상용 검사는 이 수사에 어떻게 보면 희생자일 수도 있는데 저런 형태를 보면요. 검찰들은 범죄 수사를 잘 알지만 정치인들은 사람을 보면 아는데 박상용 검사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면 수사 받을 거예요. 수사 받으면 자기가 종범이고 주범이 누군지 다 밝힐 겁니다. 제가 정치권에 들어오면 사람 보는 눈은 있어요. 아마 그렇게 박상용 검사는 그렇게 변할 겁니다. 근데 하나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국정조사 이 간사를 하는데 왜 국정조사까지 오게 했을까? 충분히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법무부 자료를 보면 2025년 9월 19일 날 보고자료를 딱 내지 않습니까? 뭐냐면 영상 녹화실에 외부 임식이 들어왔다. 그리고 창고라는 공간에서 공범들이 접촉했다.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성태 수발을 쌍방울 직원들이 받았다.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항의했다. 이때 딱 나왔잖아요. 전격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징계하고 그 당시 수사선상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 이런 행태를 했는지 전격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시기를 터냐? 정치도 그렇지만 수사도 타이밍인 거예요. 타이밍을 놓쳤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박상용 이외에 더 뒤에 있는 카르텔이 형성이 됐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박상용 오늘 검사 오늘 행태 봤죠? 저런 행태들은 뒷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불면 큰일 난다. 시그널 줘라. 나 보호해달라. 이런 시그널까지 있는 거예요. 박상용 검사 행태가 그냥 읽혀지지 않습니까? 수사 오래 해보셨으니까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장관님? 저런 행태가 나오지를 않죠. 그러면 자기에게 들어올 수 있는 앞으로의 험난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자숙을 하는데 저 정도 되면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카르텔이 형성됐다. 그 카르텔이 뭐였냐? 우리 국가정보원장님, 이 카르텔은 앞서 제가 첫 질의에서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큰 구조는 정치 검찰과 정치를 추종하는 외부의 정무직 판단에 있는 검사들이 들어온 국정원 정무직들이죠. 이게 형성이 된 거예요. 협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에 또 누가 있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오늘 관여한 공직기강실의 이시원 검사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도윤 검사가 2023년에 들어오면서 이 모든 행태의 수원지검과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죠. 제 얘기에 대해서 국정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국정원장으로서 아니라 전문가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박상용 검사를 앞으로 수사를 해보면 타고 올라갈 겁니다. 박상용 검사는 반드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부를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수원지검이 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들의 죄가 다 드러나는데 일단 수원지검에서 거기서 연어 파티가 있었다.
술도 들어왔다. 그 다음에 박용철, 김성태, 이화영 진술 세미나 있었다는 게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단 부인을 해야죠. 그래서 1차 전선으로 수원지검에서 이것은 없었다라고 부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내세워서 이 싸움을 전개시키느냐. 박상용 검사를 지금 내세워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상용 검사는 무슨 행동을 하냐. 검사의 행동이 아니라 정치적 전선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누가 옹호해주고 있느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봤잖아요. 박상용 검사하고 짜고 치고 들어왔다가 우리가 저 증언 선서를 안 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날뛰면서 같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행태를 보십시오. 이거는 다 그림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온 건데 제가 용납할 수 없다. 잠시만 시간 멈춰 주시고요. 우리 수원지검장이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제가 요거는 팩트 체크를 해야 돼서 반드시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2023년 5월 17일 날 그 수원지검에 이제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라는 내용들 다 있었다라고 지금 우리 의원들이 다 지금 증거를 확보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김성태 회장의 비서가 있어요. 네. 수발을 듭니다. 1313 모든 걸 술도 하고 도시락도 하고 커피도 하고 다 들어서요. 근데 이 박상웅이가 수행비서가 이날 이 사람들이 있었냐 없었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팩트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18시 이후에 18시 이후에 출입 기록이 없다고 수원지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구조를 몰랐는데 18시 이후에 18시 이후에는 원래 외부인은 전부 퇴창을 한 것으로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문증, 우리가 방문하지 않습니까? 방문증은 태그 기록으로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수원지검이 박상웅의 저녁 6시 이후 태그 기록을 확인을 하면 이게 드러나는 건데 왜 태그 기록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18시 30분 이후에 박상웅 비서가 술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게 입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원 1분 더 드리세요. 예. 앞서도 우리 수원지검장님 힘드실 텐데 전임 수원지검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덮었습니다. 이거 이제 공개하세요. 공개하시고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이미 저는 지난해 이걸 다 실질적으로 다 조사해서 끝낼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갑자기 이 얘기 한번 드릴게요. 조선의 시대의 사원부 있죠. 사원부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감사원입니다. 사원부는 어떻게 했냐면 제 식구 감사위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사원부에 맡기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여기 이진수 차관이나 있다고 하면은 이 수사에 대해서 엄정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제3의 기관에게 이 감찰을 맡기겠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타이밍들을 너무 놓쳤어요. 그리고 자정할 수 있었고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징계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1분 더 드리세요. 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건지, 결단이 없었던 건지. 원래 검사들은 자신들의 식구를 감싸면서 그냥 침묵의 카르텔을 유지했던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 검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조직의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조직의 위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묵과하고 카르텔 형성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을 때 위기가 오는 건데 저는 대표적인 게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오전 질의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단순히 설명하면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에 87년 체제 이후에 대선을 치렀습니다. 87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자기와 경쟁했던 후보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수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92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둘이 경쟁했는데 일 분 더 드리세요. 예. 숙적이었어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전혀 조사하거나 그 가족들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회창 당시 후보가 차떼기 수백억을 차떼기로 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조사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제2건국을 위해서 갑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이회창 조사 안 하고 2007년 이명박 정동영 조사 안 하고 2012년 박근혜 문재인 조사 안 하고 2017년 문재인 홍준표 조사 안 하고 근데 2022년 검찰 정권 딱 들어서서 집권하자마자 검찰 수사팀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150명의 검사들이 이재명 당시 대표를 수사해서 참수작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1차적으로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직접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실패해요. 수사가. 실패를 하니까 뭐로 들어오냐면 2023년에 바로 국정원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동안에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기획을 국정원에서 이 쌍마을 대구 송구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증거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국정원과 검찰이 연합작전 합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 증거가 없어요. 다 보셨잖아요. 오늘 다 이 국정원에서 나온 기록들 보면 하나도 없잖아요. 뭐로 가느냐? 진술로만 가는 겁니다. 진술로 가서 이화영, 대장동은 유동규 이렇게 해서 진술 조작으로 들어가서 이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그림인데 뭐냐? 1분 더 드리세요. 야당의 1분 후에 끝내겠습니다. 예. 야당의 대표를 정적을 제거하면 총선도 이기고 대선도 이기고 집권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역대 민주주의 과정에서 누가 이렇게 자기와 경쟁했던 후보를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고 그 가족, 그 주변 다 털었잖아요. 털었는데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까지 가느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사건의 본질이에요. 여기 검사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과거에도 수사했지만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일장 연설을 하는데 이 사건의 본질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기에 이거 다 진압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 일이 아니에요. 제가 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간사까지 여기까지 와서 국정조사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밀려서 온 거예요. 이상입니다. 뒤에 딱 맞추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